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남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등교육 행정의 이론과 실제 책의 제2장 교육행정학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교육행정학 이론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은 이전의 이론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극복하지 못해서 후속 이론은 또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이론적 관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행정 이론과 실제의 통합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과제를 생각해보는 것 또한 교사를 그냥 단순한 이론 소비자가 아니라 이론 생산자가 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교육행정과 교육행정학의 관계, 그 다음에 교육행정의 이론 발달 과정, 교육행정 이론의 정립을 위한 교사의 역할,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 과정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처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학문과 이제 이론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간단하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 책에 지금 있는 것처럼 학문과 이론, 그러면 이 학문에 여러분 물을 문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학문은 배우락, 글월문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 질문을 탐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바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이론과 연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론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얼핏 보기에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더 광범위한 개념적 틀로 요약해주고 학자들로 하여금 이론에 맞지는 않지만 아직 관찰되지 않은 사례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론은 학자들이 탐구해야 될 영역과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들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구자로 하여금 현상의 선별적 주목, 분류, 요약, 예측 등을 통해서 연구를 위한 문제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의 개념들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가설은 둘 이상의 개념 혹은 변인들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예측성 진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예측을 하는 게 바로 가설이죠.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기존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면 그 이론의 타당성은 높아지고 이론은 힘을 갖게 되겠지만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 이론은 수정 보완되거나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이론과 연구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이론은 연구를 이끌고 또 연구는 이론의 내용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교육행정학에서 그렇다면 교육행정하고 교육행정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학문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고유한 연구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나름의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업으로 삼는 학자들의 모임인 학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교육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교육행정이라는 현상, 고유한 현상이 존재해야 될 거고, 교육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교육행정이라는 고유 현상에 대해서 배우고 묻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기술 설명 이해 대상으로서의 교육 행정과 처방 대상으로서의 교육 행정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제도로서의 교육, 지금 이제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하나의 교육 행정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 행정 현상은 교육 활동에 관한 기획, 정책 결정, 조직, 교신, 지도, 통제, 평가 등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앞에 제1장에서 그 교육 행정의 영향은 상세히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처방 대상으로서의 교육 행정이었을 때는 이제 처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서 나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의 조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처방의 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국 일학자들은 교육행정의 탐구 대상은 교육행정의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행정의 문제, 이게 행정의 탐구 대상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의 실천이 보다 세련되고 합리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행정의 실천이라는 것은 처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행정학은 현상으로서의 교육행정, 처방 대상이 되는 실천으로서의 교육행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교사가 하는 일과 교육행정학과 학자가 하는 일은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교사는 뭐 하는 것처럼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하고 또 이제 직접 수업을 하는데 이 조건을 정비하는 활동 이것은 행정과 일과 유사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그냥 한 건 아니죠. 항상 우리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일정의 틀을 가지고 그 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틀이 없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요. 예측도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논리적 사유를 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틀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시적 이론 혹은 암묵적 이론에 근거해서 행위를 하게 되는데 학자도 이러한 체계적인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이론과 실천을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반성적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반성적 실천을 한다는 점이 있어서 학자나 교사나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교사가 이론과 관련해서 교사가 이론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여기서는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그러면은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상호 관련된 개념, 가정, 일반화 이 되는 것들이 조직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단순한 법칙부터 복잡한 것까지 철학적인 것에서부터 과학적인 것까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론은 학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학문적, 과학적 이론, 또 개인적, 실제적, 상식적 이런 이론도 존재하는데 전직 종사자는 이러한 이론의 근거에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의사들을 보면요, 끝없이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학 이론이 계속 변화 발전해 가고 있고 그러한 변화 발전되어 가고 있는 이론에 따라가야만 새로운 의학 이론에 맞춰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진 의료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분야에서 나타난 이론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론을 깊이 있게 또 폭넓게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실천도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요. 보면은 교육행정가나 교사 모두 나름대로 개념, 가정, 일반화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이제 하나의 연결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 나름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사, 행정가 모두 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명시적, 암묵적 이론에 입각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을 형성해가는 과정의 엄밀성, 추상화 수준, 강조점 여기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교사, 전문적 연구자만이 아니라 교사도 모두 체계적 탐구 과정을 거쳐서 나름의 이론을 형성하고 또 그것을 형성해 가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 행정가, 교사 모두 다 그러한 이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천을 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학문 탐구 과정하고 이론과의 관계를 보면요. 학문 탐구 과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 이론으로부터 가설 도출, 가설에 대한 경험 검증, 검증된 가설 및 일반화로부터 원리 도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현장 종사자도 마찬가지죠. 기존 이론을 명료화하고 그 이론으로부터 이제 가설적 실천 방안 도출 뭐 이런 작업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실은 그 행정가나 그다음에 이론가나 아니면 전문가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이론과 교육 행정과 교사 모두 다 반성적 실천을 통해서 교육 행정학에서 발전된 이론을 나름대로 정립해 갈 때 반성적 실천이 자신들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가 발전시켜 놓은 이론은 상당한 검증을 거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장 종사자의 어떤 제한적 경험에서 형성된 이론을 보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론이 자신의 제한된 이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보니까 국한될 수가 그러니까 보편성을 가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올해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내 학교에는 이게 적용됐는데 그게 구성원이 바뀌면 내년에는 또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연구자들이 발전시킨 이론은 이제 수많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이론을 만들 때 많은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제 변인을 통제하고 나서 단순화해가지고 도출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의 관계를 따져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체가 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도 차이를 보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하면 금방 말했던 것처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많은 변이를 통제하고 만들어 놓은 추상화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다시 현실로 환원하려고 하면 그 통제된 변인들이 달라질 경우에 이제 이론이 적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론이 현장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은 항상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실천적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있어서 이론적 전문가와 실천적 전문가가 있는데 이론적 전문가는 이론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라면 실천적 전문가는 그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천적 전문가들은
이 이론 그대로 적용했더니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론을 바탕으로 통제된 변인들이 달라졌을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좀 의미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론과 실제가 괴리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론이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 그 이론의 현실 적용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이론들은 주로 서구 사회에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이론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현대의 한국 사회, 한국의 교육 행정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 적용했을 때 타당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는 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 또 하나는 이론이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성이 달라짐에 따른 결과,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자연과학에서의 연구 결과물과 달리 인문사회과학의 연구 결과물인 이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사람은 기계와 다릅니다. 기계를 아니면 자연계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동물 아니면 미생물들을 연구했을 때는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면 조건이 같을 때 번식 속도에 계산하면 미생물, 박테리아가 몇 배로 증가한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박테리아와 달리 복잡한 동물이고요. 그래서 이 인간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수법이 효과적이다, 이런 이론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학생 집단이 바뀌게 되면 그 이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토론 수업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아주 발표도 거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토론 기회도 갖지 못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한다면 결과는 당연히 실패가 되겠죠. 따라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 그래서 우리 현장 교사들이 주로 이론, 무용론을 주장할 때는 실천적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라 그 어떤 매뉴얼, 이론을 하나의 매뉴얼로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더니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은 전문가인데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실천적 전문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론에서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반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아니면 행정가라면 우리 학교 구성원의 특성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아니면 거기에서 지금 이 이론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우리 현실 상황에 맞는 이론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 교육행정학 이론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한국 교육행정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한국 교육 이론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충분한 이론적 배경을 갖추고 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만약 그분들이 이론적 배경이 충분하지 않다면 경험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 상황에 맞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육행정학 첫 번째 부분에서 기본적인 내용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교육행정의 이론의 전개로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학문과 이론의 관계, 그 다음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연구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교육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뭐고 교육행정이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기술 설명 이해 대상으로서의 교육행정, 처방 대상으로서의 교육행정이 있다.
그리고 교사가 하는 일하고 교육행정학자가 하는 일이 이런 점이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런 말을 했고, 그러면 교사와 교육행정학 이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1장, 2장 내용은 제1장 강의 내용까지를 합쳐서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